좋고 아름다운데 문제는 춥다는 게 여름철에는 또 뭐 기체들이 온도가 높다 보니까 빛이 굴절이 좀 이상하게 되고 별로 잘 보이다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겨울철에 보면 공기 밀도도 좋고 높고 기온이 차니까 별도 엄청나게 아름답고 환장하게 멋있지. 선생님도 별 보는 거 참 좋아했는데 옛날에. 자, 지난번에 숙제가 먼저 있었죠? 숙제요. 네, 조금만 시간 더 주시면 안 돼요. 지금 푸는데 뭐 풀수 있을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별겠어. 5분? 아니 다음까지? 다음 시간에. 질문이 있는데요. 얘가 공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기 두 번째 문제에서 산약 속에 있는 동안은 시간인데 이렇게 갈 때는 이 L만큼의 거리를 가는데 이때는 움직이니까 더 그 짧아지는 문제의 힌트가 그거야. 대포 문제 있었지. 대포. 문제 말고 수업 중에서 예제로 대포를 보라고 했잖아. 이게 쓴 거? 그게 힌트야. 그게 힌트야. 그걸 연관시켜서 그러나 라는 건 아닐 거야. 근데 의외로 그거보다 훨씬 더 쉽게 나와. 자, 지난 시간에 우리 13번까지 했었으니까 네. 자, 14번부터 한번 시간 그럼 일주일 더 줄까? 조금 하고 풀릴 것 같네. 순간 그 정도 생각이었으니까 풀릴 것 같아. 첫 번째 거 그냥 우리 공식 갖고 풀면은 방식 그대로 풀면 첫 번째 거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힌트가 그거야. 세 번째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거기서 이동한 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자, 14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던 버스가 신호를 보지 못하고 앞에서 정지해 있던 승용차의 뒷부분에 충돌했다. 딱지 끊어야 되겠다, 그치? 안전거리 위반고. 요즘 그 한문철 변호사라는 분이 나와갖고 TV에서 하는데 골 때리고 되게 많지. 사람들이 운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자, 그래서 승용차의 뒷부분에 충돌하였다. 충돌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오른모습 보기 있는데로 골라보자. 자, 버스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 모두 앞으로 쏠릴까? 자, 충돌하게 되면 자, 버스는 속도가 감소하지. 그 관성 때문에 운전자는 앞으로 쏠리지. 반면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천천히 가고 있는데 빨리 가게 되지. 그러니까 몸이 뒤로 쏠리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선생님이 옛날에 한번 교통사고 난 적이 있어.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가 선생님이 이제 아는 분하고 술을 이제 한 2시까지 먹었나 봐. 12시부터 한 2시까지 술 먹고 이제 헤어지고 택시 타고 쭉 가는데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비가 살살 오는 날인데 한쪽 손이 장애인이야. 얘기해서 근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그냥 빗길에 미끄러진 거야. 그래서 140도 가다가 앞차를 들이받았어. 근데 안전벨트를 했는데도 관성 때문에 머리가 앞으로 나가갖고 머리를 앞차문에 찧었지 뭐야. 목이 찢어졌어. 안전벨트 때문에. 대박이지. 그 얘야. 불쌍한 녀석. 뭐 코로나는 아니고 왜 잘 때 이불을 걷어차보지 않았어? 응?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양말도 좀 장목 좀 신어. 발목 시렵잖아. 우리 승아는 긴거 신는데 남자애들은 왜 단목 신니? 저 짧은 건데. 그건 중목이지. 얘들은 단목이고 승우는 지금 뭐니? 덮버신이라고 해야 되니? 발목이 아예 없는 거. 또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넌 단목이고 승아는 중목이고. 뭔 차이? 선생님은 장목인데. 장목은 긴 거예요. 그렇지. 단목 신어. 선생님은 단목만 신어도 자꾸 벗겨져가고 짜증나가고. 그래서 항상
장애 내지는 중요. 자, 두 번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용차의 운전자가 버스 운전자보다 더 위험하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안전벨트가 앞으로 나가는 걸 막아주지. 그런 의미에서는 버스 기사가 앞쪽에 관성력을 받으니까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아. 선생님도 앞에 유리창으로 튀어나갈 뻔했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부상 정도는 앞에 운전자가 부상 정도가 더 클 거라고 예측이 되죠. 왜냐면 목이 갑자기 뒤로 꺾여버려서. 자, 디귿. 버스와 승용차가 서로 튕기는 경우보다 함께 밀려나가는 경우 운전자가 받는 충격이 더 적다. 어떤 운전자? 자, 얘네들은 운동량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 같이 나가게 되면 운동량의 변화가 에너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떡이 되는 충돌은 에너지 손실이 가장 크니까 속도 변화를 가장 작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자, 얘네는 같이 붙어가는 경우가 충격이 더 적으리라고 보여져. 자, 그래서 첫 번째는 X고 두 번째는 XG. 자, 디귿 혼자 맞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3번이 가장 정답을 봐야 돼. 자, 15번을 한번 봅시다. 스모 다 주고 가는. 너 집에 혼자도 못 가잖아. 엄마 와야 가지. 어? 들어오서 안 타요. 들어오서 안 탄다고? 엄마가 세차 안 하셨어? 아니, 그럼 아빠가 오셔야 돼? 아빠도 너 더 아파! 그러면 아빠 차도 들어오서 안 탈 거야? 걸어서 가요. 그냥. 걸어서 가? 아니, 별로 안 멀어요. 아휴, 삐져가지고. 엄마한테 삐지냐? 엄마한테 삐져봤자 너만 손해야. 응? 먹을 거 덜 주시고 이러면 어떡하려고. 응? 아빠까지 맛있는 반찬 못 드신단 말이야, 너 때문에. 그럼 아빠가 너 미워하면 어떡해. 자, 15번.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상에서 2kg의 물체 A를 5m/s로 운동시켜서 정지에 있는 3kg의 물체 B와 충돌시킬 때 두 물체 사이에 그림처럼 용철이 있다면 용철이 가장 많이 압축되는 순간에 B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 라는 문제야. 자, 여기 A가 오고 있었어. A의 질량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2kg이었는데 얼마의 빠르기로 오고 있었죠? 자, 얘가 가는 빠르기는 자, 5m/s의 빠르기로 오고 있었대요. 자, 이때 앞에 정지된 물체에 질량이 3kg의 물체가 있었죠. 자, 얘는 용철을 이렇게 가득 담고 있었어. 늘어나지 않은 용철을 담고 있었어. 그런데 얘가 충돌이 됩니다. 충돌이 되면서 용철 압축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최대한 가장 많이 압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에서는. 자, 최대로 압축되면 두 물체 사이는 최대 힘이 작용하고 있겠지. 최대 힘이 작용하면서 동시에 막대기 연결된 모습하고 똑같잖아. 그렇다면 이 속력은 두 개가 어떻게 돼? 같은 속력으로 갈 거야. 이게 같은 속력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2kg이 있고 여기 얼마? 3kg이 같은 속력으로 간다면 운동량 보조 법칙에 의해서 2kg 곱하기 5m/s라는 값은 자, 2kg 더하기 3kg 곱하기 V가 돼버렸지. 그럼 V는 프라임이라고 해서 충돌이니까 V 프라임이라고 해서 못하면 얼마가 되니? 2m/s라는 속력이 된대. 아, 여기에서 용수철이 얼마큼 압축됐는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한번 보여줄까? 자, 용철의 함수를 K라고 일단 나와보자. 숫자로 말고 문자로 풀어보도록 할게. 그냥 이것도 숫자로 볼까? K가 얼마라고 할까? K는 용철 함수는 얼마? 100N에 의해서 1m 늘어난다라고 가정해볼까? 그럼 얘는 100N
여기서 우리 아직 안 배운 개념을 좀 써야 될 것 같아. 달리는 물체가 하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하지? 달리는 물체는 어떤 에너지를 갖습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어. 6학년 때.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어. 앞으로 자주 쓸 거라 이렇게 얘기할게. 여기 어떤 물체가 질량이 m인 물체가 v라는 속력으로 달릴 때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EK라고 써요. 이 K는 영어로 키네틱 에너지 또는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요. 키네틱 에너지에서 얘는 뭐가 돼? 운동 에너지라고 불러. 이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2분의 1 m v 제곱이라고 해요. 바로 뒷단원에 나와. 바로 다음 단원에 이게 나오는데 단위는 킬로그램 제곱미터 세크의 제곱인데 얘를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어줍니다. 줄이라고 읽어줍니다. 에너지 단위야. 한편 용수 처리가 하는 에너지가 또 있어. 자, 용수 처리가 하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니?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요. 정식적으로는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위치라고 쓰는 경우들도 많아.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할 때는 이 P라고 쓰고 있어. 포텐셜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사람 있니? 그렇지, 잠재적,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에너지라는 뜻이야.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냐면 2분의 1 kx의 제곱이라고 써. k는 용출상수, x는 늘어나거나 압축된 길이야. 자, 그렇다면 제 처음 에너지는 얼마가 되지? 처음 전체가 가는 에너지는 얼마가 되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2kg 곱하기 속력은 5의 제곱이니까 얘는 얼마? 25줄이 됐대. 나중 에너지는 나중에 운동 에너지지? 나중 운동 에너지를 생각해보면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개가 합체가 돼서 가니까 5 곱하기 속력이 2가 됐지? 2의 제곱이야. 그렇다면 얼마가 되고요? 10줄이 에너지야. 그럼 에너지가 얼마큼이 없어졌지? 15줄의 에너지가 없어졌단 말이야. 얘는 어디로 변했을까? 용수철에 저장됐어. 오케이? 15줄만큼의 차이를 용수철에 저장했대. 그럼 용수철의 에너지니까 얼마?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K 대신에 뭐라고 썼지? 100. 자, 얘는 100이라고 썼지. 100이라고 썼어. 어차피 이 숫자가 이래가지고 그냥 유리수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정수나 유리수 나오기 힘들 것 같아. 또 떨어지는 값은 아닐 것 같아. 곱하기 x의 제곱이야. 그럼 x 제곱은 얼마가 되버리지? 0.3이 되버리지. 0.3이 돼버렸어. 그럼 x는 얼마가 돼? 루트 0.3이 돼버렸대. 오케이? 이게 답이 돼버려. 이해합니까? 계산기 중에 루트 0.3이면 얼마 정도 될까? 0.1 얼마가 될 것 같은데 1 한 6, 7? 잠깐만 문명의 이 힘을 빌려서 계산해보자. 루트 0.55 그렇게 나오나? 0.5m만큼 압축이 됐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도 가능해요. 이 문제. 실제로 많이 있는 문제야. 옛날에 과거 내신 문제로도 나왔어요. 이 지금 셰페이드 많이 풀다 보면 나중에 과거 가면 내신 문제가 비슷한 거 꽤 나올 거야. 이거 옛날 셰페이드도 본 듯한 문제인데 라는 문제들이 제목이 있을 거예요. 자, 16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16번. 자, 다음 그래프는 질량이 같은 유리컵 두 개를 시멘트 바닥과 이불에 떨어뜨리고 유리컵이 바닥에 충돌하여 정지하는 동안 유리컵에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자,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유리컵이 떨어진 높이는 같다. 시간은 누가 더 짧지? 시멘트가 더 짧아.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서로 어때? 같을 거야. 그럼 충격력은 시간이 짧을수록 크겠지? 그래서 시멘트 바닥의 충격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 기억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 운동량은 두 경우가 서로 같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속력이 같고 질량이 같다면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두 번째, 바닥에 충돌하는 동안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은 자, 두 경우 서로 같다. 충격량은 같지. 충격력이라는 거지. 운동량의 변화가 같으면 충격량은 항상 같아요. 자, 디귿. 바닥에 충돌하는 동안 유리컵이 받은 충격력은 더 크다. 그죠? 시멘트 바닥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 5가 되고요. 니은도 5가 되니까 B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스모델이 그러겠다. 엄마는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죽어도 좋아요. 그거 맞춰야지. 승아야, 그치? 집 가서 말하면 돼요. 약은? 네? 약, 감기약. 병원 갔다 왔어? 네. 학교도 좋대더라고요. 학교도 좋대 했었어? 그럼 많이 아픈 거잖아. 아니, 요즘 감기하고 아프다면 약 일찍 보내지. 코로나 때문에. 17번. 자, 17번을 한번 살펴보자. 지금 아파 죽겠다는데 너 음료수가 지금 목에 넘어가? 친구가 아파 죽겠다는데 의리 없는 녀석아. 그치, 이거야. 자, 17번. 자, 질량이 m으로 같은 두 물체 A와 B가 자, A는 4m/s로 B는 자 2m/s로 자 세크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다가 자 물체 A와 B가 충돌한 후에 A가 3m/s로 속력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보는 것을 보자. 두 녀석의 질량이 같으므로 질량을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 자, A의 속력은 4m/s였고요. B의 속력은 2m/s래요. 이 질량은 모두 M이라고 나오죠. 충돌이 맺었어요. 자, 충돌 후에 뒤에 쫓아가던 A 물체의 속력이 3m/s로 줄었어요. 자, 그렇다면 얘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라는 문제가 되네요. 자, 그러면 얘는 m 곱하기 3 더하기 m 곱하기 2는 m 곱하기 3 더하기 m 곱하기 v가 되죠. v는 그렇게 얼마가 돼? 3m/s니까 v 떡이 돼서 가고 있구나. 그치? 완전 비탄성 충돌하는 경우가 됐다라고 해요. 자, 충돌 후 B의 속력은 3m/s라고 했지. 얘는
완전 비탄성 충돌하는 거니까 니은은 틀리지. 자, A의 운동량은 보존됩니까? 하나의 운동량은 보존되지 않아. 전체 개가 갖는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야. 얘는 4에서 3으로 줄었으니까 운동량이 줄었지. 그만큼 얘가 늘었잖아. 그래서 전체 개에 대한 운동량의 변화가 없는 거지. 한 물체에 대한 운동량 변화는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서 오는 것은 기 하나만 옳습니다. 18번. 열은 안 나? 그냥 추운데 싸돌아다녀서 그냥 안 걸렸어요. 열나? 그러면 어떡해? 검사하고 왔어요. 그거까지 다 검사해? 자, 그러면 병원은 엄마랑 같이 갔을 거 아니야? 응? 그 엄마한테 삐졌어? 아까부터 삐져 있었겠구나. 엄마는 아파서 한번 쉴래요. 그랬는데 엄마가 아니야! 가! 그랬구나. 가는 것까지는 됐는데 딱 3교시 끝날 때쯤 약발 다 떨어졌는데 거기 있으면 약간 떨어졌어? 이거 보면 막 약발이 올라가지 않니? 재밌어서?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 몇 개? 몇 개? 안 보이는구나. 5개. 손가락 5개야. 맞췄어. 잘 보이는 거야. 자, 그러면 18번. 그림과 같이 컨베이어 벨트가 0.1m/s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고 그 위에 과자가 1분 동안 600개가 떨어진다. 컨베이어 벨트는 0.01N의 힘을 받아 움직이고 있다고 할 때 과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문제야. 자, 우리 P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썼지? MV라고 썼어. 자, 그리고 이 충격력 관계에서 힘 F는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쓸 수 있거든. 그지? 이거 대신에 쓰면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델타 T분의 델타 MV라고 써줄 수가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델타 T 곱하기 델타 M 곱하기 V 더하기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얘기해. 보통은 질량이 변하지 않고 속도만 변해. 그래서 F는 MA라고 쓸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 컨베이어 벨트의 속력이 변하지 안 변하는데 안 변하고 항상 일정하다라고 해서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식을 뭘 써? F라는 녀석은 델타 T분의 델타 M 곱하기 V가 되는 거지. 이해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얘는 1분에 600개가 떨어지면 600개가 떨어지면 자, 얘는 한 개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한 개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야? 600분의 60 추가되겠지. 그럼 그래. 그러면 맞아. 10분의 1초만큼의 시간이 하나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힘은 얼마야? 이 식에다 넣어볼게. 힘은 컨베이어 벨트를 당기는데 하나당 힘이 얼마? 0.01N을 받는데. 자, 그리고 시간은 얼마? 10분의 1초가 걸리고. 자, 하나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속력은 얼마로 가고 있다고 해? 일정한 속력 0.1로 가고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0.1, 0.1이 어떻게 되니? 지워져 버리지. 그럼 한 개의 질량은 얼마 돼? 0.01kg이 되니까 몇 그램? 10g의 과자가 되겠네. 오케이? 굉장히 많은 문제야. 이거 조금 변형시키면 로켓 방정식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 로켓 방정식을 구하는 것도 이 방식으로 구해준다고 하고 요즘 북한 놈들이 로켓 엄청 쏘잖아, 그치? 근데
미친 애들 같아. 너무 시원. 왜 미쳤는지 알아? 너무 시원. 그거 걔네들도 전자부품 없어서 이제 더 못 만들어. 막 쏟아본 미사일 하나도 없을걸? 미사일 꽁치로 날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 응? 박살났지. 근데 그거 왜 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훈련한다고. 근데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가 훈련하면 북한 애들도 해야 돼. 왜? 훈련하는 척하고 우리가 쳐들어갈지 모르잖아. 항상 남의 북한이 훈련하면 우리도 같이 해. 우리가 하면 걔들도 해야 돼. 기름도 없지. 돈도 많이 없지. 그 다음에 애들 피곤해 죽겠지. 또 요즘 북한 또 춥잖아. 추워 죽겠는데 자꾸 훈련하니까 짜증나니까 계속 미사일 쏘는 거야. 근데 좀 바보짓이야. 여태까지 여름부터 계속 쏴댔던 게 여태까지 1,000억 원이 넘는데 돈이 어디 있다고 1,000억 원을 쓰냐고 미친놈들. 응? 지우야 뭐해? 지우야 이렇게 쏙 시원했어? 승마장이 피시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지호의 그 마음은 그랬지. 소리 안 나게 끼고 싶었는데 살짝 끼고 싶었는데 소리가 나온 건 어떡해. 방구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가스. 지금 소리를 듣고 생각하면 돼. 방구를 네 글자로 가죽피리라고 불러. 가죽피리. 풀피리 알아? 풀피리. 풀이 불면은 삑삑 소리 나거든. 가죽이 부는 피리. 가죽피리. 그 다음에 이거를 9자로 표현할 수 있어. 쌍바위고의 비명소리. 8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8자. 내적 갈등, 외적 표출. 자, 그런 거 모르는구나.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쯤에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았었어. 주로 화장실 같은데 대학가에 낙서에 더 다녔지 애들이. 전두환도 있었어 그때. 전두환 삼행시. 전두환이에요. 두 발이 없다는 뜻이죠. 환장하겠어요. 뭐 이런 거. 써 있었어. 재밌었는데 그때가. 자, 19번 문제 나와서 살펴보도록. 그 누군가 책도 냈구나. 서울시내 대학가 지하철역 다 돌아다니면서 화장실에서 그거 다 옮겨 적어갖고 그걸 책으로 낸 애들이 있어. 대박이지. 옮겨 적어갖고 책도 다 내용 농담 같은 영어로 한 적이 있어. 별로 어떤 애들은 화장실에다 소설 쓴다. 그 사인펜 있잖아. 화장실 앉아갖고 사인펜을 막 써.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화장실이 왜 좌변기가 수세식은 수세식인데 좌변기 아닌 수세식이 있었지. 가끔 있잖아 지하철에 이렇게 생긴 거. 여기에 앉아갖고 그걸 쓰는 거야. 대단한 애들이야. 몸의 균형 감각이. 그 정도 쓸 정도 다리 아프고 절 텐데. 이런 화장실은 진짜 막 추억이 깊다. 왜 깊은지 아니?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지호가 민망이 아니라 덜 민망해 하려고 대학교 1학년 때 지적만 얘기해 줄 거야.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옛날에는 대학생들 군사교육을 받았어. 교련이라는 거 갖고 군사교육 받거든. 근데 군사교육 받는 그 일 중에 하나로 문무대라는 곳에 들어가. 그 일주일 동안 가서 군사 훈련을 받고 나오는 거야. 군인들하고 똑같은 형태로. 그리고 2학년 때는 휴전선에 가갖고 휴전선에서 일주일 동안 체험 활동하다가 실제 밤에 거기서 근무 서보고 이런다고.
실제 그걸 다 했었는데 문무대라는 곳에 들어갔어. 하루 종일 뛰어다니게 하니까 배가 무지 고프잖아, 그지? 밥을 무지하게 먹었는데 문제가 생겼어. 이 새끼들이 화장실 갈 시간을 안 줘. 인원수는 몇천 명 들어갔는데 화장실 칸수는 몇 칸이 안 돼.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이런 거 쌀 수가 없어. 항상 줄 서 있어갖고. 어떤 식이냐면 이제 줄을 섰어 가서. 진짜 밥도 포기하다시피 하고 줄 서. 밥은 또 입장을 해야 돼. 입장 안 하면 또 작살나. 난리치니까 들어갔다 빨리 먹고 나와갖고 줄 서 있어야 돼. 화장실 가려고. 딱 줄 서 있는데 새끼들이 더럽게 오래 서. 급한 것부터 탁탁탁탁 끊고 나오고 막 해주면 좋은데 내장을 빼고 앉았어 그 안에서 애들이 줄 서 있는데 안 빠져. 그다음 내 앞에 딱 들어가서 이제 들어갈 차례야 하면 빽빽 짚어버려. 코를 안 돼. 빽빽 하는 거야.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응? 야 빨리 나와 안 나와 이 새끼들. 그래갖고 실패해. 밤늦게는 또 못 돌아다니게 해. 그래갖고 결국에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한 번도 못 갔어. 월요일날 새벽에 나오기 전에 화장실 들렸다 나오고 그 이후에 토요일날 오전까지 화장실을 못 들어갔어. 근데 이제 마지막 퇴소할 때 마지막 밥을 먹이거든. 그런 느낌 아니? 이거 먹으면 나올 것 같다는 느낌? 한 숟가락 딱 넣으면 밀어내게 돼가지고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토요일날 아침에 밥을 못 먹겠더라. 먹으면 나올 것 같아. 근데 또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게 있어. 사열 열병 해갖고 퍼레이드라는 걸 해야 돼. 근데 그걸 어렵게 했어.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나한테 이제 친구들하고 술 약속을 할 거 아니야. 나 오늘 한잔 먹자. 그 약속을 했는데 어디다 내려줬냐면 서울에 가면 잠실운동장이 있지. 잠실운동장 앞에다 내려줘. 그래갖고 선생님 화장실 일단 가야 되잖아.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 얘들아, 여기 주변에 화장실이 없을 것 같아. 어차피 강남 쪽으로 갈 거니까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미안하지만 기다려줘. 그리고 달려갔어. 다음 정거장 화장실 가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그래갖고 이제 편안하지도 않아. 아까 그런 경기랑. 그 힘들게 그냥 일을 다 마쳤어. 우와, 일주일 묵은 걸 다 비웠어. 대박. 근데 비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문을 두들기는 거야. 뚝뚝뚝뚝뚝뚝뚝뚝. 에이씨. 야, 다 찼다. 또 달려간 거야, 걔네들. 그 주변에서 찾다가 늦게 출발해갖고. 그래놓고 나오는데 못 나오겠는 거야. 왜 못 나오는지 아니? 안 내려가는 거. 민망해. 이게 있지. 이렇게 싸는 거야. 일주일 치니까 밥 어마어마하게 먹어. 발 네버 있잖아. 딱 밟으면은 안 내려가. 근데 나중에 다 오세긴 했지. 빡 밟으면 밑에를 이렇게 쌓여있을 거 아니야. 물이 밑에를 쓸지. 침식작용이 생겨. 물의 운동의 도시가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하거든. 강의 상류에서 침식작용이 많지. 그래서 침식되면은 툭 주저앉아. 또 밟아. 침식되고 주저앉고 침식되고 주저앉고. 그래갖고 한 5번 내린 것 같아. 그래갖고 다 끝냈어.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술 먹고 그 다음 주에 교련시간 갔더니 교관이 그 교련소 파는 군인들이 파견 나와 있거든. 그 사람이 나와갖고 그러다가 땡땡 대학교 여러분들은 똥만 쌉니까? 뭔 소리야? 그랬더니 난리가 났었대.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항의 전화가 왔더라고. 왜 항의 전화가 왔냐면 옛날에 토요일 다 근무했잖아. 반공이었거든. 한두 시까지 되게 근무했는데 요즘처럼 건물을 잠가놓은 화장실 못 쓰게 안 했어. 어디든 다 쓸 수 있었다고. 근데 문제는
요즘처럼 변기가 좋던 시절이 아니야. 진짜 좌변기 있지. 그 좌변기들이 집에 있는 좌변기하고 똑같은 걸 썼어. 물통 내려가는 거. 뭔 얘기인지 알아? 집에서 물통 누르면 물이 내려가고 없애주잖아. 근데 아까 선생님 같은 경우 한 방에 되니까 내려가다 입구 막지. 그래갖고 주변 건물에 잠실운 농장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건물에 1층, 2층 화장실 다 막혔대.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뚫어놨는데 똥을 하도 싸갖고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 학교에서 일주일 내내 항의받아 들어가더라고. 안 민망해지지? 그러면 수고 재밌지? 집에 와서 후회할 뻔했지? 아니요. 방소리 못 들었잖아. 얼마나 이쁜 소리였니? 얼마나 이뻐. 자, 그러면 이뻤어 오늘 소리. 수아야 냄새도 안 났지? 소리 큰 방법은 냄새 안 나. 이분은 소리예요. 이번에는 입이 풍요 같은. 제 입이라고요. 너희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진짜. 오늘 뭐 입이- 잘못들 먹었어? 입이에요 진짜. 아니야. 아 입이에요 진짜. 민망하니까 그렇지? 아 진짜 입. 선생님 민망할까봐 네가 성분용 또 한 번 한 거지? 아 나쁘지 않습니다. 고마워. 네. 자, 19번. 자, 수평한 지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를 40m/s의 속도로 수평면과 30도 각도를 이루도록 던졌다. 이런 운동을 우리는 포물선 운동이라고 해요. 물체를 던진 후부터 땅에 다시 도달할 때까지 받는 충격량은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자라고 했어. 자, 여기 질량이 얼마의 물체였다고 합니까? 2kg의 물체. 자, 얼마의 빠르기로 던져줬대요? 자, 얼마의 빠르기로 던졌대요? 40m/s로 던졌대요. 각도는 얼마로 던졌어요? 30도가 되게 던졌대요. 얘가 지면에 다시 내려올 때는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얘는 수평면과 30도 방향으로 같은 속력 40m/s로 내려온대요. 맞아요? 항상 대칭이 되게 운동하니까 이렇게 된대요. 자, 이때 수평 방향으로 나타나는 속도는, 자, 얘는 얼마가 되지? 40 곱하기 코사인 30도죠. 코사인 30도는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 코사인 30도죠. 이거 특수각은 항상 머릿속에 넣어갖고 다녀야 돼. 심지어는 나중에는 변해비가 3대 4대 5인 것 알죠? 3대 4대 5, 6대 8대 10 다 알고 있죠? 얘는 작은 각이 37도고요. 중간 각이 53도고 직각이에요.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문제 풀다 37도래. 애들 대부분 그래. 특수각도 이게 더 특수한 각이지. 3대 4대 5는 무릴 수도 없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요? 그래서 37도도 특수각삼각형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던졌는데 얘는 그렇다면 얼마가 되지? 20 루트 3이 돼버리겠죠. 자,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는 얼마의 속력으로 날아가나요? 얼마의 속력으로 날아가죠? 얘는 40 곱하기 사인 30도예요. 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 20m/s로 가겠죠. 자, 도착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쪽으로 얼마? 20 루트 3이야. x방향 속도 안 변했네. 자, 그리고 y방향 속도가 얼마가 돼버렸지? 내려오는 방향 20m/s가 된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안 변했으니까 y방향값만 얘기하면 되겠다. 그치? 운동량의 변화량은 y방향 운동량 변화량인데 내려오는 i지.
마이너스 2 곱하기 20 빼기 2 곱하기 20이 되어버렸대요. 그럼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80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바로 이형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를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그럼 충격량이겠습니다. 단위를 뭐라고 써주면 될까? 뉴튼 세크라고 쓰면 되겠죠? 뉴튼 세크이다. 아니야, 다른 방법. 더 배운 다음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것도 먼저 해줄까? 얘는 지금 아랫방향으로 10m/s의 중력 각도를 갖는다라고 해.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 20으로 갔는데 아래로 20으로 내려오는데 그 시간을 알 수 있잖아. 그치? 나중 속력이 얼마야? 빼기 20. 처음 속력 20 빼기 10 곱하기 t지. 맞아요? 자, 그러면 얘 넘어가면 빼기 40은 빼기 10t. 그럼 t는 얼마가 되고있지? 4초가 걸렸어. 근데 우리 충격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F 곱하기 델타 t로 쓸 수 있잖아. F는 얘 무게야, 무게. 2kg의 물체의 무게는 얼마지? 아랫방향으로 21에 배치. 몇 초 동안 힘을 받았어? 4초 동안 힘을 받았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80는 세크가 된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다 계산할 수 있는 알파 됐다. 오케이? 죽이려고 어떻게? 야가 힘들어요. 눈이 충기가 사라졌구나. 다현이는 별보다 감기 걸린 거지? 몰라. 걔 별 보고 나서 안 나타났잖아. 다시는 별 보러 가기 싫을 것 같은데. 나중에 천체관체 겨울에 하거나 가을에 할 때는 옷 진짜 두툼하게 입고 가야 돼. 불편해도 땀 흘리는 게 낫지 감기 걸리는 것보다. 그래서 진짜 두툼하게 입고 가야 돼. 선생님 내 말에 차라리 약간 추운 게 좋아 그랬는데 요즘 안 그래. 공연이 아플 일이 없잖아. 지금 승호도 어딘가 후회하는 구석이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이거 했더라면 안 아플 텐데. 나 20. 선생님이 작년에 봐봐. 코로나 또 한참일 때인데 이거보다 조금 앞선 게 있잖아요. 10월 초중순쯤인데 자다가 공기가 너무 답답해갖고 베란다 문을 다 열고서는 그냥 방바닥에 누워 있었어. 그러다가 잠깐 잠들었나 1시간 정도.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감기 걸렸다. 아마 문 열어놓고 잤어요. 높은데. 아니야? 에어컨 틀고 잤구나. 그럼 너무 춥게 다녀가지고. 춥게 돌아다녀서 또 반바지 반팔 입고 다닌 거야? 에이크,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지. 자, 20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평면 속에서의 충돌하는 문제야. 평면에서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과 속력이 같은 두 물체 A와 B가 완전 비탄성 충돌하여 속력이 2분의 V가 되어 직선운동하였다. 충돌하고 난 후에 속력은 A와 B의 직선 사이의 각도가 각각 세타일 때 충돌하기 전에 두 물체의 속도 사이의 각도 2세타는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보자라고 했어요. 질량이 같은 물체지 V라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자, 얘는 이쪽 방향에 와서 만나서
두 녀석이 한 덩어리가 돼서 평방향으로 2분의 V로 지나간다라고 해요. 자, 이때 한번 보자. 얘는 이쪽 속도 성분이 세타라고 했지. 그러면 V 코사인 세타에 그치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얼마가 되죠? V 사인 세타예요. 자, 그리고 얘 이쪽으로 얼마가 돼? V 코사인 세타로 이쪽으로 V 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그럼 위아래 성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위아래 성분은 Y방향이라고 하자. Y방향은 마이너스 MV 사인 세타 더하기 MV 사인 세타는 0이 되버렸죠. 당연히 0이네. 자, 그리고 X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얘는 M 곱하기 V 코사인 세타 더하기 M 곱하기 V 코사인 세타가 두 개가 합쳐졌지. 2M 곱하기 2분의 V가 돼버렸어. 치워졌어. 2MV라는 녀석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 MV가 돼버리니까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지? 2분의 1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2분의 1이 되는데. 자, 따라서 코사인 세타 2분의 1 되려면 세타는 얼마가 돼야 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되면 세타는 얼마가 돼? 60도가 돼버리니까 그럼 이 세타는 얼마가 돼버리죠? 120도가 돼버려야 되겠죠. 자, 21번 문제. 21번 문제를 봅니다. 그림 가와 같이 매우 미끄러운 수평면에서 등속도 V로 전하는 수레 바로 위에서 수직으로 모래주머니를 떨어뜨려서 그림 나와 같이 수레와 함께 운동하게 하였다. 모래주머니가 수레 위에 떨어지기 전후의 수레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라고 했어요. 자, 이쪽에 지금 수레가 있었거든요. 얘가 스몰 m인데 지금 V라는 속도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위에다가 질량을 살포시 올려놓은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얘가 질량이 스몰 m이고 올려놓은 녀석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해볼까? 오케이? 자, 라지 m이라고 했더니 얘 속력이 V가 되었대요. 이 V를 알 수가 있어, 그치? 처음에 운동량은 얼마야? MV, 나중 운동량은 M 더하기 라지 M V가 되어버리겠지. 따라서 V라는 값은 원래 속력보다 작아지겠지. 원래 속력보다 줄어들었을 거야. 그치요? V였는데 라지 M이 들어가니까 줄어들었지. 그게 수레랑 모래 주머니랑 질량 같대요. 아, 어디 써 있어? 가로 안에? 오호.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2분의 V가 되겠지. 맞아요. 2분의 V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레 속력은 2분의 V다. 자, 한편 그림 가에서 수레의 운동량과 나에서 수레와 모래주머니 운동량은 항상 보존되어야 되니까 같아요. 항상 같고요. 자, 한편 승우 여기 앞으로네. 앞으로 딱 봐줬다. 그래도 지우는 뜸성뜸성 풀기는 했는데 모른다고 내가 나버리면 어떡해. 자, D. 모래주머니가 수레에 접촉하는 순간부터 수레에 완전히 놓일 때까지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은 0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힘이 가해지지만 여기서는 어떤 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힘도 없다. 외력이 작용하지 않아서 동량이 보존됐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얘는 자 0이라고 해줄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얘는 기니디가 모두 옳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힘이 작용해. 일단 첫 번째 어떤 힘이 작용할까? 수직항력이 작용하겠지. 위아래로. 하지만 위아래로 작용하는 운동량의 변화 주진 않아. 근데 뭐가 작용해? 수레와 올주머니 사이에 같이 가기 위한 마찰력이 필요하겠지. 그럼 마찰력 등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부의 힘이다 그래서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자, 22번 문제 봅시다. 자, 22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일정한 속도 2m/s로 달리고 있는 운동하는 수레 위에 질량 2kg의 물체를 들고 서 있는 무한이가 있다. 자, 무한이는 물체를 무한이에 대하여 운동 반대 방향으로 5m/s로 던졌다. 자, 이때 물체를 제외한 수레와 사람의 질량이 100kg이었다면 물체를 던진 직후 수레 속력은 얼마가 되는가? 라는 문제예요. 자, 처음에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여기 무한이가 있었죠. 여기 누구도 있었어요? 2kg의 물체도 있었죠. 전체가 얼마로 가고 있었어요? 전체가 얼마로 가고 있었어? 2m/s로 가고 있었어요. 자, 이때 무한이가 가고 있었는데 물체를 집어 던집니다. 자, 무한이는 물체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의 속도로 던졌다라고 합니까? 5m/s로 던졌대요. 얘는 지면에 대한 속도가 아니고 상대 속도예요. 이렇게 던지는 순간에 100kg짜리는 앞쪽으로 움직이겠지, 그치? 얘를 V2라고 하자. 그리고 얘 지면에 대한 속도도 뭐라고 할까? V1이라고 하자. 오케이? V1이라고 이야기할게. 그럼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02는 102 곱하기 2가 처음 운동량이 되겠지. 다 합쳐진 운동량이니까 처음 운동량이야. 이 값은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돼? 100이라는 녀석은 얼마? V2로 가고요. V2로 가고. 자, 그리고 2kg의 물체는 얼마로 가게 돼? V1으로 가게 됐다라고 해. 둘 다 어느 쪽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해봤어. 이렇게 간다라고 했어. 자, 한편 수레가 보는 얘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 자, 수레가 보는 무한이가 수레니까 수레가 보는 물체의 속력은 얘는 V이라고 썼는데, 자, 누구의 속력 빼기 누구의 속력이야? 물체의 속력 빼기 수레의 속력이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지? 물체의 속력은 V1이야. 빼기 수의 속력은 V2가 되는 거지. 이 값이 얼마라고? 뒤로 던진 거지. 얼마로? 5m/s로 던졌어. 이거 연립시켜주면 돼요. 오케이? 자, 2로 나눠볼까 일단? 자, 그러면 얘는 102라는 값은 50 V2 플러스 V1.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거 마이너스 취해볼까 여기다? 그러면 5라는 값은 자, 마이너스 V1 더하기 V2야. 그치? 자, 그러면 얘 더해보자. 얘는 107이라는 값은 얼마?
51 V2가 돼. 따라서 V2라고 하는 것은 51분의 107 m/s가 되겠지. 되게 복잡하다. 그죠? 아마 문제 구성할 때 좀 잘못하신 것 같아. 출제자가 간단하게 풀릴 것 같아가 되고 또는 잘못 답을 써놨을 가능성이 높아.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좀 잘못 썼을 가능성이 좀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V1이라는 녀석은 얼마가 돼버리지? 자리 바꿈해버리면 V2 마이너스 V1이 돼버리지. 오호, V2가 있지. 자, 그러면 얘는 V1이라는 녀석은 자리 바꿈하면 V2 마이너스 5가 돼버리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4m/s 정도가 되니까 3몇 m/s가 될 것 같아. 3.89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답을 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문제 풀 때 답을 생각 밖으로 잘 못 내는 경우들이 많거든. 답을 제대로 낸 것 같은데 2라고? 왜? 왜 2야? 얘 2나 돼? 중구? 102 곱하기 100 곱하기 2v 이거 식이 맞는데 왜 다르게 나오지? 2v 이게 5 마이너스 5 100 마이너스 v 내가 뭐 연립을 잘못했나? 이게 2점 얼마구나. 그치. 1점 얼마 50분의 102가 2야. 내가 계산 잘못했지 1이라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약 3 정도 값이 돼. 맞을 거야. 이거 풀 때 잘못 푸는 사람들 되게 많아. 특히 이 부분에서. 이거 지면에 대한 정보로 잘못 놓고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 자, 23번. 한 1년쯤 지나면 몇 개 안 풀어도 다 할 거야. 너네는 다 풀어와갖고 실력이 늘어서 5, 6개월만 지나도 너네들이 막 스스로 다 풀어올 거야. 이거 풀어줄까? 봐. 필요 없어요. 선생님 다 알아요. 하는 문제들이 무지 많아지고. 자, 24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자, 그림과 같이 접시 모양의 터빈 날개에 물줄기가 부딪혀서 물줄기의 압력으로 터빈의 동력이 공급되진다고 합니다. 이때 물은 터빈의 날개에 V의 속력으로 부딪히는 같은 속력으로 되돌아오고 1초당 날개에 부딪힌 물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터빈 날개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되는가? 라고 합니다. 자, 얘는 1초 동안에 갖게 되는 부딪히는 양을 M이라고 했지. 그 M이 운동량이 변화하는 거야. 마이너스 MV 마이너스 MV가 전체 운동량이 변화하게 됐지. 1초 동안 간 물의 양은 V로 오고 있었는데 V 바뀐 거지? V로 오고 있었는데 되돌아와서 V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2MV가 되어요. 몇 초 동안? 1초 동안이야. 그렇다면 F는 얼마가 돼? F는 1분의 델타 P가 되고 되니까 EMV가 작용하는 힘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EMV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다음 시간에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문제만 한번 확인해보고 가자. 다음 그림과 같이 장치가 놓여있다. 물체 A가 상자 속으로 들어가면 상자 뚜껑이 닫혀서 A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이때 A가 상자 안에서 계속 탄성 충돌을
한다라고 할 때 시간에 따라서 A의 속도 시간 그래프를 오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X 방향으로, 즉 오른쪽 방향으로 A가 일정한 속도로 가겠지. 가게 되면 속력이 어떻게 돼? 그냥 일정하게 갔을 거야. 그래서 다 맞아. 자, 그 다음에 상자하고 부딪힌 다음에는 자, 둘의 질량이 뭐가 된대? 모두 m이라고 하지. 그리고 탄성 충돌하게 돼. 탄성 충돌하게 되면 상자가 어떻게 되지? 속도 교환이 일어나지.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탄성 충돌하면 속도 교환이 일어난다고 했거든. 한번 다시 볼까? 여기 M1, V1 이라는 녀석 더하기 M2, V2가 되는데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었다라고 해. 오케이? 속도 교환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자, 그리고 반발 계수가 1이면 이라는 녀석은 V1 마이너스 V2분의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잖아. 따라서 얘는 V1 마이너스 V2는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 돼버렸지. 그렇다면 얘부터 없애버릴까? 그럼 M2로 곱해주자.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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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이 두 녀석은 뭐가 돼? M1 더하기 M2 곱하기 V1이지. 자, 그리고 이 두 녀석은 뭐가 돼? 빼기야. 자, 그럼 더하기 2배의 M2 곱하기 V2라는 녀석이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프라임이 되지. 근데 질량이 같다. 미리 나볼까? 질량이 같으면 얘는 뭐가 돼? 0이 돼버리지. 2m이지. V1 프라임은 뭐가 돼? V2가 돼버려.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빨리 계산해볼까? M1을 곱해봐. 더해봐. 그러면 2M1 V1 더하기 M2 마이너스 M1 이라는 값이 V2 라는 값이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프라임이야. 얘가 같지. 그러면 어떻게 돼? 똑같이 V2 프라임이 V1 이라는 값이 돼.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탄성 충돌하는 속도가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자한테 가서 땅 부딪히고 딱 멈추고 상자가 가겠지? 그럼 상자 이쪽 벽에 와서 나하고 땅 부딪히겠지? 그럼 내가 가겠지? 또 상자가 와서 내가 상자에 부딪히겠지? 그럼 상자만 가겠지? 그리고 상자가 와서 나를 치고 또 내가 가겠지? 그렇다면 공의 속력만 비교해 본다면 일정한 구간 간격별로 속도가 생겼다 끊겼다 이게 반복되겠지. 가장 좋은 답은 몇 번이야? 2번이 좋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물리 문제, 특히 역학 문제를 풀 때는 물체가 어떻게 운동할지를 상상해 보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물체 운동을 상상해 보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빠르게 좋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